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속리산. 이 속리산의 너른 품에는 우리가 몰랐던 역사 이야기가 가득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보은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역사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은이 품은 역사 이야기를 찾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욱 좋겠죠. 오늘 저와 함께할 여행 메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은에 깃든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전해주실 유재관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속리산의 너른 품에 머물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신라인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삼년산성인데요. 네. 한눈에 봐도 견고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주 유명한 산성이죠. 네. 저는 이 보은에 있어서 좀 보은산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년산성이에요. 왜 삼년산성이라고 붙여진 건가요?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이 성은 3년 만에 썼다고 해서 삼년산성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지명이 삼년산군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삼년산성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이제 추측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성들이 바깥쪽만 돌을 쌓고 내부는 흙으로 받쳤던 것에 반해 삼년산성은 돌로 쌓아 올려 견고함을 갖췄는데요. 신라 축성술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촘촘하게 쌓았을까요? 그 신라 자비마리간 13년 서기로 다 470년이죠. 그때 이제 이게 축성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50년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50년이요? 네네. 그 당시 이곳 삼년산성에서는 크고 작은 150여 차례의 전투가 치러졌음에도 단 한 차례도 함락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삼년산성은 어떤 성곽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 기반이 됐던 최북방의 전초 기지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온 국력을 다 기울여서 최고 튼튼하게 쌓은 신라 성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그런 성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삼국의 힘이 서로 교차하고 영토 확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격전의 주무대였던 충북. 그런 충북의 수많은 산성 중에서도 이곳 삼년산성은 삼국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역사를 묵묵히 말해주고 있는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산성이 많아요. 전국에 한 2200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축성연대가 밝혀진 몇 년도에 쌓았던 것이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보은 삼년산성의 유일한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가 삼국통일의 염원을 꿈꾸고 키워갔던 삼년산성에서 지나간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보면서 옛날에 그 신라의 숨결도 느끼고 역사도 이렇게 다시 재인식하는 그런 좋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속리산의 너른 품에 머물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시냇물이 모이는 넓은 삼각조의 소나무 숲속에 자리한 우당고택인데요. 눈을 두는 곳곳마다 멋스러운 자태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와 보니까 어떤 고풍스러운 느낌의 고택이 있는데 네. 어떤 곳인가요? 옛날에 그 우당 선용홍 선생님께서 지으신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그 조선 말기 그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일제 강점기 초기에 1921년도에 완공이 된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0년 정도 됐죠. 좀 근대화된 개량 한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당고택은 전통 건축 기법에서 벗어나 건물의 칸이나 높이 등을 크게 하는 변화하는 한옥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풍스러움 속에서도 빨간 벽돌이며 시멘트 등 새로운 건축 자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의 규모도 처음에 질 때는 134칸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6.25 때 일부 이제 134칸이요? 파괴가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도 한 115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칸이라는 것은 사방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데 이 한 칸은 기준이 없어요. 보통 6자 한 칸을 얘기하는데 이 집은 또 더 커요. 여기는 9자 한 칸으로 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크다고 보면 되겠죠. 규모군요. 경복궁을 지은 당대 최고의 목수가 참여해 3년에 걸쳐 지은 우당고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실제 후손이 직접 거주하며 관리하는 가옥이기도 한데요. 네. 이 집의 가훈이 위선 철학이거든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즐거움이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이런 자선 사업을 많이 한 집안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인심도 많이 얻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까지. 고택의 아름다운 만큼이나 선씨 가문이 행해온 아름다운 마음도 돋보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보온이 품은 역사 이야기.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가슴 가득 시로 촉촉해지는 오장환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네. 시인 서정주, 이용학과 함께 시 황제라 불렸던 그는 어떤 시인이었을까요? 오장환 시인은 1918년도 5월 5일 날 우리 보은여 회인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선의 그 삼천제라고 하는 그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문학 활동을 크게 하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951년도에 6.25 때 그때 34살 젊은 나이에 해석하게도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31년 4월 휘문고등 보통학교에 입학해 정지용 시인을 만나 시를 배웠던 오장환 시인. 비운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하던 그의 작품 곳곳에서는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면서도 희망적인 미래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장환 시인이 그 초창기에 1934년도에 이제 동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시가 이제 바다라는 시거든요. 이 바다에 보면은 그 눈물이 나와요. 시구에. 일제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지배에서 정말 어려운 시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장환 시인, 그가 부르고자 했던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그 마음을 담아 읊어봤습니다. 나의 노래 오장환. 나의 노래가 끝나는 날은 내 가슴에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새로운 묘에는 옛 흙이 향그러 단 한 번도 나는 울지도 않았다. 슬피 바래는 마음만이 그를 쫓아 내 노래는 벗과 함께 느끼었노라. 나의 노래가 끝나는 날은 내 무덤에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격동의 시대를 겪었던 그 아픔을 고스란히 시로 표현한 그의 마음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마다 오장환 문학제가 열리고 있죠. 네. 속리산의 너른 품에 비단 역사 이야기만 있을까요? 보은의 대표 밥상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임금님 수라상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죠. 이야, 이 도대체 반찬이 몇 가지입니까? 셀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보은의 자랑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거든요. 어떤 음식인가요? 예, 저것은 정의품 정식인데요. 예. 계절 따라서 반찬이 100개지만 25가지 정도는 됩니다. 상다리 부러진다는 말은 이런 비주얼을 보고 하는 말이죠. 빈틈없이 정갈한 반찬들로 꽉 찬 한상.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데요. 아, 정의품 정식. 그렇군요. 자, 그럼 식사하시죠. 예, 잘 먹겠습니다. 봄 내음으로 가득 물든 산채 정식. 한 입 한 입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 이 산나물들. 신선한 나물들. 정말 맛있겠습니다. 너무 맛있죠. 네. 이게 송리산 이 청정지역에서 나는 전부 자연식품이다 보니까 깔끔하면서도 맛이 담백하죠. 그런가요? 이 가공식품하고는 맛이 다르죠. 아주. 예, 건강에도 아주 최고고. 주인장이 매년 봄마다 직접 채취한 자연산 버섯찌개는 더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드시고 오셨군요. 네. 굉장히 그 육수의 맛이 깊네요, 진짜. 버섯 같은 경우는 원래 가을이 제철이잖아요. 네네. 이 가을에만 먹어야지 맛있을 줄 알았는데 이맘때 먹어도 기가 막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예. 1년 365일 자연의 맛을 고스란히 담은 보은의 산채 정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속리산 청정자연이 선물한 맛있는 밥상. 여러분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효보토와 보온으로의 역사 여행 함께 하셨는데 이 보온이 품고 있는 역사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여러분도 보온으로 즐겁고 유익한 역사 여행 떠나보세요. 보온을 아쉬움 없이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속리산이품은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